요즘 약국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몸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게 검색창의 공포라는 걸 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상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건강염려증, 즉 질병불안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염려증은 몸의 경미한 증상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해석해서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어르신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본인이 췌장암일 것 같다며 어느 병원을 가봐야 하냐고 문의를 하셨고요. 또 어제는 젊은 남성분께서 자신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정신과에 가서 공황장애인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과에 가서 폐사진을 찍어 봐야 될까요? 하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몸 어디가 조금만 이상해도 스마트폰부터 켜고 최악의 병명부터 찾아보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흉부 압박감이 생기거나 위장관 불편감이 생기는 신체적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위험 신호로 인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요. 불안이 증가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변화되고 근육 긴장 등이 발생하면서 환자는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즉, 불안이 신체 반응을 일으키고 증상이 강화되고 이 증상이 강화됨으로 인해 더 큰 불안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정신의학적 용어 중에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로 나쁠 거야 하는 믿음이 실제로 병적 증상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 뇌를 비상 모드로 만드는데 뇌가 비상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상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건강염려증의 특징은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크며 상황이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반복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반드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이고 점점 악화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호흡곤란 또는 흉통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이상, 예를 들면 한쪽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사인 제가 4가지만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인터넷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정보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할수록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대부분의 사례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기본적 생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체 상태를 안정적으로 했는데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를 믿으세요. 인터넷 속 편파적인 내용보다는 직접 동네에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시고 만약 그 전문가들이 큰 병원의 내원을 권하시면 그때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상황이 많고 충분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복용하거나 천황보심단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안정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또 천황보심단은 전통적으로 불안, 초조, 두근거림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한방제제입니다.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동반한 건강염려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은 특정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불안 반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는 건강 걱정 대신 기분 좋은 산책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선혜 약사였습니다.